안녕하십니까. 국민에게 보고하다 김태우입니다. 오늘 방송은 최고의 악당 영화, 그 결말은 무엇인가, 이런 소재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검찰 수사 상황을 분석하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뭐랬죠? 네, 결국 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국 일가의 가족 펀드가 투자한 그 업체 웰스 CNT가 관급 공사를 수주한 그 과정에서 조국이 혹시 민정수석의 직권을 남용한 것이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었죠. 자,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돈과 관련된 것이 두 가지가 더 있는데, 하나는 조국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이 펀드 투자 업체로부터 자문료를 받은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최초 조국과 배우자 등이 투자한 10억 5천만 원의 행방입니다. 김용남 전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것이 있었는데요.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조국이 코링크 PE를 통해서 투자한 웰스 CNT가 2017년 말 기준 10억 5천만 원을 누군가에게 대출해준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죠. 조국 부부의 위 자금들을 추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 되었죠. 일단 최초에 그 두 부부가 사모펀드에 투자한 10억 5천만 원이 웰스 CNT로 갔고, 웰스 CNT는 몇 달 되지 않아서 그 돈을 그대로 누군가에게 대여했다는 것인데요. 이거 정말 의심스럽네요. 자, 자금 추적 마스터의 입장에서는 궁금한 것이 그 10억 5천만 원을 출금해서 누군가에게 대여해 주었다는 건가? 그리고 그 돈을 출금할 때 다른 계좌로 송금해 준 건지, 아니면 현금으로 출금한 건지, 수표로 발행했는지, 어음인지, 아니면 출금하면서 CD로 발행한 것인지 등등, 그 출금한 자금의 행방이 참 궁금합니다. 계좌로 송금했으면은 영장을 새로 받아서 그 송금받은 그 새로운 계좌의 거래 내역을 다시 분석해서 거기서 그 돈이 어떻게 또 출금되었는지를 계속 따라가 봐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형태는 수표 출금과 현금 출금입니다. 수표로 출금한 경우에는 그 수표를 다시 추적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수표의 경우에는 세탁이 좀 쉬워요. 특히 은행 직원이 같이 공모해 준 경우에는 세탁이 쉽기도 하고 찾아내기가 좀 어렵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수표를 바꿔치기 하거나 제2, 제3 금융권을 통해서 또 바꿔치기를 하거나 기타 제도권 밖에서 금융실명법에 규제가 없는 곳에서 세탁을 했다면은 그거 추적이 쉽지가 않아요. 또한 현금으로 출금된 경우에는 진짜로 현금으로 출금한 것인지, 아니면 현금으로 출금했다고 표시만 해놓고 위장만 해놓고 실제로는 차명 계좌로 송금했거나 다른 수표를 발행받아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 예는 많이 있는데요. 현금을 출금한 뒤에 그 은행 창구, 그 텔러라고 하죠. 거기서 그 텔러를 바꾸어서 다른 창구로 가서 다시 그 현금을 수표로 바꾸어 갔는지, 이런 거는 아주 기본적이고 유치한 수준이죠. 이런 거는. 그 외에 현금 출금을 가정해 놓고 실제로는 수표를 발행받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이런 거를 꼼꼼하고 면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정경심 교수가 매월 받아갔다는 그 돈도 사용처를 잘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 사용 과정에서 조국이 함께 썼다든지, 그 돈의 일부를 조국이 송금 받았다든지, 아무튼 그 과정을 좀 잘 살펴봐야 하고, 이와 같이 금융거래를 주로 했던 그 장소와 시간을 면밀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언제 어느 은행 어느 지점, 혹은 어느 은행의 어느 ATM 기기를 사용했는지 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행의 CCTV를 보면은 실제 통장이나 출금 카드를 누가 썼는지 알 수 있죠. 혹시 펀드사로부터 투자받은 업체의 법인카드 또는 정경심 교수의 통장이나 카드를 조국이 직접 사용한 것이 있는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몰랐다는 조국의 그 진술을 깨부셔야 됩니다.
위 자금들의 사용처를 확인하다 보면요, 금융거래를 했던 그 은행들이 혹시 청와대 근처의 효자동 또는 광화문 인근이라면 이거 조국 후보자가 쓴 걸로 의심되기도 하겠죠. 여러분, 이런 일은 제가 중수부와 특수부에서 거의 매일 했던 그런 일입니다. 혹시 지금 현재 검찰이 모두 확인을 이미 했을지도 몰라요. 저 이후에 후배들도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검찰이 그 도움받아서 잘 했을 겁니다. 만약 10억 5천을 어딘가에 대여해 주었다는 그 업체가 그 돈을 인출해서 조국 일가에게 주었다면, 야,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런 직접 증거를 찾아내거나 아니면 해당 빌려줬다는 그 업체가 그 돈을 현금으로 찾아서 조국에게 줬다, 이렇게 자백을 한다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 날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현 대통령의 총애를 받는 실세 법무부 장관의 비위 혐의가 나오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정권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렇게 조국 일가에 살아온 방식이 그들이 그동안 그토록 외쳐댔던 공정한 사회는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좌파들이 언제 법 위반이냐 아니냐 이런 거 따졌습니까? 그런 걸로 방어막을 쳤습니까? 그들은 항상 우파에 비해서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이걸 무기로 삼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도덕 얘기는 쏙 들어가고 실정법 위반이냐 아니냐 이걸로 따지고 있죠. 그렇게 그들의 기준은 초라하게 대폭 후퇴했습니다. 자, 이번 일로 우리는 얻은 소득이 있어요. 좌파들은 다시는 그들이 우파보다 깨끗하다, 청렴하다, 그런 얘기 입 밖에 꺼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는 거고요.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언론들이 그 많은 비위 의혹을 제시하고 그렇게 해서 누가 봐도 낙마를 해야 하는 그 상황에서 조국과 좌파들은 끝까지 끈질기게 버텨서 결국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거 우리 절대 흐지부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제가 누차 얘기했었죠. 이제는 이렇게 비도덕적이고 능력도 없는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한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일종의 채용 비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누가 봐도 그 자리를 감당할 능력과 경험과 도덕성이 없는데 그것을 이유로 공식적으로 만신창이가 된 그런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바로 이거야말로 채용 비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임명한 사람한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조국은 청문회와 기자회견에서 많은 거짓말을 했고 임명권자는 여론의 귀를 닫고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느껴지는 거 없습니까? 예, 제가 작년 말 올해 초에 제기했던 그 수십 건의 양심 선언, 그 양심 고백들요, 거기에는 민간인 사찰, 정치인 사찰, 그 밖에 비리 첩보를 묵살하거나 고위공직자 검증 관련 비리 첩보를 무시하고 직무를 유기하고서 임명을 강행했다는 그런 내용도 많이 있었습니다. 조국은 그때 저희 그 양심 고백들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공개적으로 비리 의혹들을 묵살하고 임명을 강행하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상황을 보니까 제가 은밀하게 청와대 내부에서 보고했던 저희 그 검증 관련 보고서들, 비리 첩보 보고서들 모두 묵살되고 임명 강행되었다는 그런 것을 이제는 좀 아시겠죠? 이해하시겠죠? 저 힘들었습니다. 자, 정당한 의견과 비판을 무시하고 직무를 유기한 채로 임명을 강행한 그들이 누군지 우리는 똑똑히 봤습니다. 그 최고 책임자가 임명하는 것을 봤고 그가 누군지 우리는 봤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들을 응징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정말 영화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옛날 제가 참 10년 전쯤, 9년 전쯤 즐겨봤던 영화
드라마죠. 드라마 중에 자이언트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때 악역으로 나왔던 그 끝판대장, 그 인물이 조필련이었죠. 조필련. 그거 보는 것 같아요. 좀 닮았나? 정말 악역의 끝판대장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영화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영화의 결말을 사필 규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저랑 같이 만들어 가시죠.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오가시는 길, 고향길 편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